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을 했던 승소 사례 관련해서 소개를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업을 같이 여러 사람 수인이 동업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처리 관계에서 합유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소송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장사 같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거를 다수가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지면 그것을 각 그 호수를 집합 건물 등기를 한 다음에 호수를 나눠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각자 가지거나 아니면 각자가 처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업 약정에 의해서 건축 신축 사업,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 부동산은 뭐냐? 그 토지와 그리고 그 건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집합 건물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성격은 뭐냐? 그게 합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그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합유에 따라 가지고 법률관계가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합유가 뭐지?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합유는 그 민법 272조에 의해서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동업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동업의 결과물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약서를 쓸 때 굉장히 부실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동업 약정을 하면서도 서로 믿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거를 청산하느냐 처분하느냐의 관계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갖가지 아주 특이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그게 내부자끼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호수를 그 동업자 중에 한 사람한테 네가 가져가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해가지고 소유하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 법률관계를 쉽게 무슨 그 피자 이렇게 조각 나누듯이 네가 이거 네가 저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사람이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동업에 참여한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합의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2018년부터 제가 진행했던 소송이에요. 2018년부터 진행했던 소송인데, 저는 그 약정이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를 했고, 그 승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단계에서는 그분이 다른 변호사님께 맡겼는데, 다른 변호사님이 소송하다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는 와중에 저한테 이제 그 사건을 다시 가져오셨는데, 아무래도 고등에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대법원에는 그 패소가 다시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걸로 새로 서류를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그 동업자들로부터 모든 도장이나 동의를 새로 받아가지고 새로 재정립을 한 다음에 다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심, 2심, 3심 다 이제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써 2018년에 진행된 소송이니까 6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을 2번을 가니까 얼마나 이 소송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근데 서로 믿고 하는 관계에서는 그 동업으로 부동산업을 해보자, 부동산 시행을 한번 해보자. 특히나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정도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몇 억씩 돈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거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전원의 동의하에서 어떤 법률행위든지 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 합의를 하다가 하나의 합의가 그 중간에 있는 합의가
전원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그 뒤에 것도 꼬여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그 혼돈의 카오스의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맡겨도 이 변호사가 사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잘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여러 사람이 동업으로 하는 건물 신축업, 집장사 이런 것들은 법률 관계가 특별히 더 어렵고 복잡하니까 반드시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와 사전에 자문을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